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현대인의 관계를 지배하는 아주 고요하고도 보이지 않는 심리적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애쓰는 강박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 혹은 갑작스러운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공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욕구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인 심리적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패턴을 자아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명확한 증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타인에게 설득하려는 반복적인 시도는 사실 나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 체계적으로 부정당하고 무시당했던 정서적 결핍의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떤다거나 그렇게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내 감정은 타인이 이해하고 승인해 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신념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이해 없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난이나 거절 혹은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려 들며 감정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며 쏟아붓는 이 엄청난 노력은 결국 당신의 심리적 자율성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며 내면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이상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게 될 때 당신은 자유롭게 느끼는 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타인을 위해 연기하는 배우로 전락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이 한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절구절한 설명이 이어지는 한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자유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비굴한 복종의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강박은 단순히 방어 기제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배신 행위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영혼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칼 융은 개인이 타인의 기색을 살피며 말을 고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숨길 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통해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기 위해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일부분을 길가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슬픔을 피곤함으로 포장하거나 미성숙해 보일까봐 분노를 이성적인 논리로 위장할 때마다 당신의 자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인 셀프로부터 점점 더 분리됩니다. 자아는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듣는 통로가 아니라 오직 타인의 수용을 받기 위해 재구성된 기능적인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피하고 남에게 잘 맞추며 자신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을 흔히 원만한 사람이라 칭찬하며 이러한 자기 배신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조화 뒤에는 타인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깊은 정서적 탈진과 공허함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이 현대인이 겪는 신경증과 만성 불안,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론적 허무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금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정 누구의 것인가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뼈아픈 질문입니다.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감정과 생각을 편집하며 사는 동안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서사 속에서 조연으로 머물 뿐 결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령 오해받거나 타인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당당하게 붙들 수 있는 내면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내면의 권위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닌 강력한 긍정의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칼 융이 강조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인 내면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심리적 자유는 타인의 수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곳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적 권위를 세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핵심적인 이 개념은 타인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스스로 긍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내 감정을 이해해 줄까라고 고민하는 대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진실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강박적인 자기 설명이 불안과 불확신에서 비롯된 구걸이라면 내면적 권위는 나의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뿌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중심이 외부의 평가에서 나의 중심인 셀프로 이동하는 실존적인 도약입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나를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거나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고독이라는 사막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대화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고립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고 나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내놓는 당당한 표현입니다. 소통은 이제 타인에게 승인받기 위한 눈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면적 권위가 바로 선 사람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그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라는 짧은 말로도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타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존엄함이 들어차며, 이는 타인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는 강력한 내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을 억누르던 외부의 압력은 힘을 잃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긍정이자 당신의 정체성을 함부로 재판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당신이 이 고요한 확신 속에 머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을 압도하는 묵직한 권위를 갖게 되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던 가련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각본에 따라 편집된 짧은 영상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저자가 되어서 내려가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대서사시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이나 선택, 혹은 당신의 존재 방식을 증명하기 위해 소모했던 그 긴 설명들을 하나씩 거두어드리고 그 자리를 고요한 자기 신뢰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비로소 당신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그 고요한 혁명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에 결코 맛보지 못한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임을 기억하십시오.